4박 5일 동안 경주에서 하는 집중수행 기본 교재로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경주 가시는 분 누구 있어요? 거의 다 가는. 두 사람 그 갑니다. 오후에 지금 바로 아침에 모아가지고 그래. 두 사람 그럼 가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선언에 와서 하는 수행이든 아니면 경주에 가서 하는 집중 수행이든 그런 집중 수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집중 수행을 할 때는 집중해서 그것만 해요. 다른 걸 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디 수행처를 가더라도 뭐 휴대폰도 하지 마라, 책도 보지 마라, 다른 소일거리들 하는 것들도 하지 마라. 오로지 그냥 수행만 하라고 그렇게. 왜 그럴까?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호흡을 관찰할 수 있고 걸어가기도 하고 움직임도 있고 똑같은데 왜 집중 수행처에서는 집중 수행할 때는 그걸 하지 마라 그럴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하고 있는 대상들,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훈련하는 과정들입니다. 그게 잘 되어 나가면 일상생활에서도 대상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즉시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 수행에서는 다른 것들을 일체를 못하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모든 것들을 느리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스님이 가르친 방식에서는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할 때는 더더욱 더 느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는 것도 그냥 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앉는 걸 그대로 보면서 천천히 앉도록 하고 일어설 때도 천천히 일어서서 경영을 하도록. 그래서 자선 경영 외에는 일체를 없는 것처럼 하도록 만듭니다. 자선할 때는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호흡을 관찰하고 경영할 때는 움직이는 것은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관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먼저 분명하게 관찰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 줄여버리라. 할 수 있으면은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부라도 그걸 다 닫아버립니다. 전에 보틸라 장로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다른 오소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문을 출구를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의 문만 열어놔놓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넣을 때 즉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오소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다른 감각기관들은 다 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중 수행을 할 때. 수행의 기본은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돼야만이 대상을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각기관이 열려져 있어 버리면 마음은 금방 들어오져 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들어오시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상이 일어나면 항상 왜곡하게 돼 있고 아니면 대상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커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닫아버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행문답이나 아니면 전체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체 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마음을 실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수행의 기본적인 요건 첫 번째가 감각기관이 닫히고 나면은 마음은 당연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기본 요구인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집중 수행을 할 때 자선 한 시간 하고 경영 한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때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 배가 불러오고 꺼지면 꺼진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할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분명하게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선시됩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는 그대로 딱 중지해야 됩니다. 호흡을 하다가도 중지를 하고, 호흡을 중지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것들도 중지하는 거고, 걸어가다가도 걸음을 딱 멈추고 그대로 서세요. 그러고 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로 인해서 마음이 들어오시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즉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은 다시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도록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에 그대로 마음을 실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움직임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흡이 불러오면 배가 불르면 배가 불른다고 분명히 알고, 배가 꺼지면 꺼진다고 분명히 알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움직임만 따라가더라도 벅차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면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 것만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해야지 디디고 있는 발에 마음이 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가면서 앞에 보이는 대상들이 보인다든지 이래 버려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닫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 것만 있는 거고, 앉아있을 경우는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만 있다고만 알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움직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하기 쉽죠?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기대 안 하면 됩니다. 기대만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마음은 지가 알아차립니다. 뭔가 자꾸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걸어갈 때도 왼발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같다는 걸 갖다가 알게끔 됩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는 지금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디딘 발을 알아차릴 이유가 없는데, 그 서 있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꿈틀거리고 움직이지 않고 하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발이 나아가는 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이것뿐이다. 배가 불르고 꺼지고 하는 것, 발이 들어 올려지고 나가고 내려놓고 하는 요것밖에 없다 하고만 딱 단정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 위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만 앉아있을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그래갈 때는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이것만 계속 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 이렇게 해 나가야만 그 움직임을 그대로 적어도 단 1분만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분만이라도 계속해서 그 움직임만을 파악을 했을 때야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 움직임은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발을 들어 올리시고 나서 끝나야만이 발이 나아가지는 것이지, 끝나지 않고 발이 나아가는 법은 없다는 걸 합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 끝나야만이 배가 꺼진다는 게 있다는 걸 알지, 불러오는 게 다 불러오시지 않고 꺼지는 법은 없다는 거야. 시작함과 끝나는 걸 분명하게 그 끝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처음부터 알게끔 되고,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까지를 분명하게 그 움직임만 하면 배가 쭉 불러와지고 끝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배가 꺼지는 시작부터 알고 쭉 꺼지고 마지막에 꺼지는 것을 알고, 발을 들어 올리는 처음부터 해서 처음부터 들어 올리지 가지고 완전히 들어 올리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발이 나아가기 시작해서 발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들이 우선시 됩니다. 이게 무상한 것이면 무상하다고 구별할 수 있을 테고, 이것이 괴로움이면 괴로움인 것을 구분할 수 있을 테고, 이것이 무아이면 무아인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발이 들어 올려지는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들어 올리는 것과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발이 들어 올릴 때 아는 마음과 발이 나아갈 때 아는 마음이 틀리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순일하게 잘 따라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틀린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현상도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다른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을 알아서 하는 정신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고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질적인과 정신적인 것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물질적인 현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갖다 분명하게 알 때
그것들을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기본적인 이해의 두 번째가 바로 처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되는 단계까지가 넘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할 때, 또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뭘 알아차야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질까? 어떻게 알아차려면 그걸 구분하기 쉬워질까? 느낌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발이 들어 올려질 때의 느낌과 내려놓을 때의 느낌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혹은 배가 불러올 때의 느낌과 꺼질 때의 느낌은 틀립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분명하게 따라가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아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그 느낌들을 알게 됩니다. 움직임도 느낌의 종류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사띠가 약해가지고 움직임만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움직임만 알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발이 들어 올려지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움직임으로서만 안다 할 것 같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단지 발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리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발이 나아갈 때 나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게 되고, 근데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야 그 다음 것이 있다는 걸 움직임으로서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배가 불러오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배가 쭉 불러오지는 움직임이 있고, 끝나고 나서 배가 꺼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배가 꺼지는 그 움직임을 알고 있다. 그 움직임만 알아도 됩니다. 움직임을 아느냐, 아니면은 배가 불러올 때 어떤 느낌으로 불러와지느냐, 배가 꺼질 때 어떤 느낌으로 꺼지는가, 뭐 팽창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축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으면 그 느낌들이 각각을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릴 때 느낌으로 알든지 움직임을 알든지 그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좀 더 깊어지면은 그 움직임은 적어지고 느낌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근데 사태의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움직임을 먼저 알게 됩니다. 단지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틀리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시작하는 것 끝까지를 끝나는 걸 분명하게 따라갈 것 같으면은 그거 하나는 압니다. 그것이 움직임이든 느낌이든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다. 물질적인 것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정신적인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 그것밖에 없다고 분명하게는 알아야 됩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불러워졌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것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 뿐이다 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진행되다가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 끝나고 나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다음 현상이 없다는 걸 압니다. 배가 불르고 나서 꺼지려고 하는 마음을, 의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꺼지는 것이 없다. 발이 들어 올리고 나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 발은 절대 나아가지지 않는다고 알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작하는 것들이 연결될 때, 그때 의도가 탁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뭔가 분명하게 멈춰 있는 상태를 알게 될 때, 그 멈춰 있을 때 뭔가 하려는 마음들이 팍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나서 들어 올리신 게 끝나는 걸 분명히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의도가 일어나야만이 발이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전에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별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갖다 분명하게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상이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마음이 새로운 것들을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물질적인 현상이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의 기초부분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만이 집중 수행을 할 때 그래도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수행의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이 일어난 것들을 모르고, 아니면 일어난지를 한참 잊고 나서 알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따라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고요한 상태가 깨져 버립니다. 뭔가 망상이 일어났다. 선한 망상이든 좋은 망상이든 나쁜 망상이든 망상이 일어났으면 마음은 깨집니다. 마음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면 그걸 붙잡으려 하게 돼 있는 거고, 싫은 거면 그것을 밀쳐내려고 하게 됩니다. 수행은 어떤 경우인지 대상을 밀어내거나 붙잡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강하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선 1시간, 경영 1시간 하면서 그러한 거 없이 대상을 알아차려도 충분한 시간은 됩니다. 네, 위파사나는 수행의 대상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 모든 것들이 대상이다 해서 그 대상을 일어나는 즉시 그냥 그대로 알려고만 할 것 같으면 마음은 계속적으로 고요함을 깨져버리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할 것 같으면 1시간 동안 할 것 같으면 크게 진척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막아버리고 차단을 해버리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의 집중된 힘이 생기기 전에는 사티는 반드시 약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서 그것만 알아차리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집중하는 힘까지 없으면 사티의 힘들은 당연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중은 필요합니다. 근데 초심자들은 대부분 이 집중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수행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 집중 수행을 해보면 보통 한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집중이 너무 강해서 또 수행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집중하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손가락을 볼 때 손가락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집중하기 좋아요? 아니면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하는 게 보는 것이 집중하기 좋아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수행할 때 집중을 할 때는 배를 하더라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 다리를 하더라도 다리 중에서 가장 현저한 거, 만약에 발바닥이면 어쨌든 발바닥을 디디고 놓고 하게 되면 발바닥 밑에 하나의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서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중할 때는 어떤 경우는 넓게 집중을 해가지고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나가면은 처음에 집중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실수하는 것 투성일 겁니다. 걸어가더라도 어디 부딪히고 뭐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놔야만이 가능합니다. 단지 마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만이 일상생활에서는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즉시 일어난 그것들을 갖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른 거는 당연히 그때는 놓아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걸어가면서도 대상을 볼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할 때 걸어가는 것과 집중 수행할 때 걸어가는 때 경영하는 것은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동일하게 놔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있을 때 배를 관찰하라고 하니까 일상생활하면서 배를 관찰하면서 그냥 걸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집중할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고요하게 돼 있는데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수행하는 것들이 집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선하게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선하게 일어난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느낌이라든지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집중해서는 그 움직임만 봐가지고는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벗어나버린다.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느낌을 보라. 그리고 그 느낌의 변화들을 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띠의 힘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느 대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앉아서 배만 관찰하고 있겠다 할 것 같으면 누가 옆에 소리 질러도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배만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고 있어도 그 대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행에서는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도 그에 맞게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때 나타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아직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아직은 나는 집중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하나의 대상만 집중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훈련들을 시키면 집중 훈련 수행법들을 더욱더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이 첫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집중생활에 대해서 수행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럼 더욱더 일상생활 하면서도 집중수행의 이론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틈만 나면은 집중수행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자성갱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수행하는 시간들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적인 단계는 일단은 뛰어넘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중급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도록 합니다. 그 느낌에 대한 관찰도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만 분명하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선을 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각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망상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는 의심에 대한 것들, 또는 달의 통증에 대한 것들, 그 마음이 즐겁고 고요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행을 하면 우울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느낌으로써 그대로 자꾸 알아차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관찰 중급 과정에 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수행은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수행은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중급 과정을 졸업할 때가 돼야만이 수행이 즐겁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전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분명하게 그 느낌들을 알기는 아는데 괴로워. 왜 괴로울까? 수행이 왜 괴로울까? 그냥 하기 싫어서 게으름 부려가지고 괴롭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은 평생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빼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수하게 지금까지 세월 동안 윤회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윤회 안 했겠지. 근데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윤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입니다. 중급 과정이 됩니다.
이 괴로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면 계속적으로 관찰하면 사라지고 관찰하면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괴로움. 그래서 나에게는 괴로움만 계속적으로 다가와져요. 근데 그게 무상에 대한 성품인지 고에 대한 성품인지 이게 무아가 좀 넓어지면서 하는 건지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도 수행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견됩니다. 발이 들어 올려지는데 희한한 느낌들이 일어나지거든. 발을 내려놓는데 희한한 느낌들이 일어나집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 배가 불러오는데 배가 꺼지는데 그러한 느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수행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해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 괴로움이 느껴져 가지고 수행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수행이 딴 방향으로 새버립니다. 수행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또 알려고 해요. 이게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물론 알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조작해서 일어나가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 대상으로 관계없이 자꾸 관념적으로 빠지고 오히려 마음은 더 항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수행은 결국은 종지부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중급 단계에서는 그래서 수행의 서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급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하나 대상 딱 잡아가지고 꼬집어가지고 그것만 쭉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벗어나봐야 크게 벗어나질 않는데 근데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 스승이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수행하고 벽을 쌓게 됩니다. 또는 스승을 찾아서 자꾸 돌아다닙니다. 어느 수행 곳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수행 하는 데만 또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그걸 경험하려고 해도 그 경험 되지나 다시 안 되지거든. 그렇게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수행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충격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수행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딱 들게 됩니다.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는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어떠한 것이든 대상이 평온하게 보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이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나 또는 외부적인 자극을 인한 대상이든 아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이든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편견을 가지는 법도 없고 그 어떠한 것에도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태로만 보아지지 다른 것으로서는 보지 않게 됩니다. 관념은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은
순일하게 될 뿐 아니라 수행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냥 이렇게 수행만 하고 뭐 죽어도 여한은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수행만 하면 좋은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자신에게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무들. 여러분도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자식에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뭐 내팽개칠 때도 있지만 그 의무들을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보통 그 수행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들도 일어나지게 되는 거고, 개발되어 나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개발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개발되어 나가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각지 부분들이 개발되어 나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는 아 내가 이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알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수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집중 수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자꾸 늘려줘야 됩니다. 집중 수행하는 시간들이 없으면은 일상적인 것들로 가지고는 단계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땡 쳐버린다 이렇게 해볼 것 같으면 수행은 10년이 가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집중 수행이 있고 할 것 같으면 집중 수행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집중 수행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자꾸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균형이 맞아질 때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진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스님께 3배예를 올리겠습니다.